네, 2022년 7월 12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 정권 세력들이 정보 조작을 하고 또 이상한 공작을 한 사실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력들은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세훈 씨 등이 유죄를 받게 만들었는데, 그래놓고 자기들은 해수부 공무원 사건 등등에서 정보를 마사지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남들이 할 때는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인가?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인가? 그런 세력들입니다. 국정원 댓글 만들어 놓고도 해수부 사건을 꾸며 오늘의 제목입니다. 원세훈에게 유죄를 줬던 세력들이 정보 장난을 너무 많이 쳤습니다. 이건 반드시 규명해서 저는 벌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사진이 공개됐는데, 통일부가 2019년 11월인가요?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왔다고 하는 북한 어민 2명을 문재인 정권에서 그냥 북송해버렸죠. 라포르라는 걸 합시인하기 전에 이렇게 서로 감정을 열어놓게 하는 그런 기간인데, 라포르도 거치지 않고 바로 북송했을 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저항하는, 휴전선, 판문점에서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때 찍힌 사진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통일부가 공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포술줄에 묶이고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끌려왔죠, 판문점까지. 그리고 군사분계선을 우리가 넘기려고 할 때 한 사람은 막 저항하다가 옆으로 넘어지고, 아유 참,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살고 싶어 왔다는데 이유가 어찌됐든 그 사람이 북한에 잘 적응하고 그랬으면 여기 올 이유가 없죠. 거기서 어찌됐든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을 살해했고 그게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되는 건데, 또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선봉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을 보냅니다. 살려고 온 사람을 보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낼 수 있습니다. 국가의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가 뭐냐?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김정은을 사살한다든지 그런 목표가 있다면은, 그런 공작의 목표가 있다면 참 미안하지만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보다는 좀 냉정한 사람인데, 근데 그것도 아니고 김정은의 비위를 맞춰갖고 뭐 좀 해보려고, 종전선언 해보려고 이따위 이런 친북적인 생각, 북한이 요구해서 요구한 것도 아닌데 갖다 바치고, 요구하면 갖다 주고, 그렇게 비위 맞춰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친북행위를 한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1953년 정전을 하게 됐을 때, 정전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서로가 붙잡은 포로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이 포로 교환을 하지 않으면 정전협정을 맺지 못하죠, 사실상. 그런 정전협정이 체결되려고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붙잡은 북한군 포로 중에 상당수는 북한에 안 가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포로들도 정전협정에 따르면 무조건 보내야 되는데, 그때 해병대란다, 헌병사령관을 시켜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열어가지고 다 탈출하게 했지 않습니까? 북한에 안 가겠다는 사람은 안 보냈습니다. 저 하나 또 기억나는 거는, 또 어떤 우리 쪽에 왔던 북한 사람 중에 몇 사람은 북한에 가겠다고 우겼고, 그래서 가라고 해줬더니만은 휴전선에서 판문점 분계선에 서가지고는 막 옷을 벗고 막 우리 쪽에 집어던지고 생쇼를 하면서 팬티만 입고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야만 북한에서 자기들이 남조선으로 탈출한 거 아니다라는 증명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족이 있고 가긴 가야 되겠으니까 그런 생쇼를 하면서 갔죠. 근데 대한민국은 적어도 안 가겠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할지 몰라도 안 보냈는데, 문재인 정권은 덜렁덜렁 보냈습니다. 이게 생사람 잡는 건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원한이 안 꽂힐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때 북한 인권정보센터는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경찰 실무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해 놓고 있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가만히 좀 지켜봅시다. 자, 해수부 공무원으로 돌아갈게요. 해수부 공무원이 뭐 도박을 했다, 빚이 있었다, 그건 그 사람 사정이지. 그게 잘못했으면 우리가 처벌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이 배에서 사라졌어. 뭐 구명 조끼를 입었다, 뭐 어쩌다. 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어찌어찌 흘러갔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었어요. 북한 애들이 보고한 것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이 여기서 잘못돼서 갔으면 돌려줘. 처벌은 내가 할 거야. 우리 국민이니까. 죄를 지은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좋은 일을 한 사람도 우리 국민입니다. 근데 그걸 안 했죠. 문재인 정권이. 그래서 결국은 그쪽에서는 코로나 유행할 때고 하니까 사살해서 태워버립니다. 그래놓고 김정은이도 아차 싶어갖고 미안하다 하는 통지문을 보내는데 그게 4가지 버전이 있다고 떠들었어.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아유, 그래놓고 이제 문재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정의용, 서훈, 박지원, 서소박, 진짜 문제 많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게 되면은 그때 군 정보가 흐르는 밈스에 올라가 있던 SI를 토대로 한 정보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에서는 박지원 씨가 있을 때 이 사건과 관련돼 자기 스스로가 생산한 정보를 삭제하게 하고,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살려고 온 사람은 보내고 자기네가 불리한 정보는 마구 삭제하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비교하고 싶습니다. 2012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그때 했었죠. 네.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일어납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죠. 그 선거를 하고 있을 때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관계자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연루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 정보가 정치에 오염이 되면 안 돼요. 이거 제가 몇 차례 다뤘던 사건인데, 국가정보원에서는 군과 비슷하게 계급정년이 있어서 어느 계급을 달고 일정 기간 진급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으로 나가야 됩니다. 국가정보원에서 4급까지 왔는데 진급하지 못해서 그러면 이제 3급으로 명예진급 시켜주고 내보내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양반이 국정원 사람들이 여간해서는 군 출신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민주당에 안 갑니다. 근데 그 양반은 민주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어느 지역에 출마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실패했죠. 예, 당내 경선에서 실패하는데, 이 양반이 자기랑 같은 고향 사람이 국정원에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뭔가 이제 하나 정보를 뽑아내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댓글 사건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이 뭘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국정원 고려대학교 나온 여직원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신입 직원이었는데 그걸 미행을 해서 그 친구가 이제 뭐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해갖고 들이닥쳤었죠. 그래갖고 민주당 사람들이 몰려가고 뭐 하다가 그거를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그냥 단순히 그 여직원이 사는 들어가는 곳이 어떤 국정원이 정치 공작하는 데인 줄 알고 들이닥쳤는데 그냥 단순히 그 여직원의 숙소였죠. 원래 강북구가 어디 집인데 너무 멀어서 국정원이 저 강남 내곡동에 있으니까 강남 어디다 오피스텔 얻어서 사는 건데 그걸 잘못 들이닥쳤다가 그걸로 끝났는데, 그 다음에 더 하다가 이제 국정원이 이제 우리나라 여러 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린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요거는요, 경남지사였던 김 누굽니까? 그 매크로 돌려가지고 댓글 조작했던 사건 있죠? 그 김경수 사건. 비슷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오픈된 사회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제가 어젠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인터넷 신문도 기성 언론도 같은 걸로 취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언론에서 어떤 기사를 써요. 진위 여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많은 클릭이 되고 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리면 그게 다음이나 네이버에 넘버원으로 올라오면서 그걸 많은 사람이 보면서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렇게 하려면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댓글을 사람이 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기계로 달아버립니다. 그게 뭐 매크로라는 거였죠.
그런 식으로 김경수 팀이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 유리한 여론을 만드는 거고, 그건 북한도 합니다. 대한민국 사이버 세계에 북한 여러 심리전 소속들이 들어와서 막 달아가지고 댓글 많아지면 그게 올라가고, 그래서 친북 여론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우리는 마땅한 게 없기 때문에 국가정보원하고 그 다음에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거기서 나름대로 대응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의 유머 이런 오유, 약칭 요유 그런 사이트에다가 이제 글을 띄우고 했는데, 뭐 띄울 때 내가 국가정보원이요 하고 밝히고 하진 않죠. 북한도 밝히지 않고 매크로로 해도 안 밝히고. 근데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글을 올린 게 확인이 되고, 또 국정원을 조사하니까 원세훈 씨가 MB 때의 국정원장이죠. 국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북한이 활동하는 그러한 우리나라 사이버 세계에서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건 국정원밖에 없으니 그 댓글로 뭐 대항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한 게 확인되면서 국정원은 정치에 관한 걸 올리면 안 되는데 정치 올렸네, 그리고 원세훈은 지시했네 하면서 이제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참 터졌을 때 서울 수서경찰서가 조사를 하는데, 그때 수사과장이 안철수 씨와 같이 국민의당에 있었던 권은희 씨잖아요. 전남대학교 나와서 사시를 해가지고 경찰에 들어온 그런 친구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보냈는데, 수서경찰서 위가 서울경찰청이죠. 서울경찰청 김용판 씨죠. 근데 김용판 씨가 이끄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뭐 그런 혐의가 없다, 넌 것 쪽으로 지시를 내렸다라고 했다고 이렇게 되죠. 그래갖고 또 김용판하고 권은희가 싸우고 뭐 그런 문제가 터지면서 점점점 커지게 되죠. 결국은 이제 수사가 쭉 들어가 보니까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 있는 직원들도 여러 가지 정치적 글을 올렸다. 저는 이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뭔가 하면은, 그때 이제 2012년 선거에서는 문재인하고 박근혜가 붙습니다. 근데 북한은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면은 박근혜만 공격해요. 그래서 계속 북한이 공격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응글을 달다 보면은 박근혜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다 국정원이나 사이버 직원들 정치 중립해야 되는데 정치 중립 어겼다. 그리고 그 뒤에는 원세훈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은 늘 그렇게 북한 애들이 들어와서 사이버에서 하니까 그걸 대응하는 건데,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토화 됩니다. 이건 이러고 가면서 이제 그때 민주당에서는 이 국정원 댓글 정치 공작으로 대통령 됐으니 하야하라, 박근혜 하야하라 그렇게 외치다가 그게 힘을 못 봤는데, 나중에 최순실 사건 터지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 탄핵하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세력들은 정보를 함부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공무원 사건 때 NSA 산하 한국기관인 서스락하고 우리 3세븐 부대가 포착한 북한 감청 기록, 그걸 SI라고 그러죠. 이 잔에 물이 반밖에 없다, 물이 반이나 있다. 팩트는 딱 반인데 반이나 있다, 반밖에 없다. 해석이 달라지죠. 정보란 게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가서 자기 자신을 밝히고 살려달라고 한 거는 살려달라는 거냐 아니면 북한에 기순하는 거냐, 그거는 문장만 그 사람이 우리가 감춰한 거를 글자로만 보게 되면 보는 사람 맘대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목소리라든지 톤을 들어보면 좀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SI 쭉 본 사람들은 이거는 어찌어찌해서 북한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건데, 그게 월북이다 이렇게 그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정보들을 삭제하게 만든 겁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갖고 박근혜 정부를 붕괴시켰던 세력들이. 이게 큰 죄 아닙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원세훈 씨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유죄 대법원에서 한번 이제 파기가 됐는데 다시 또 유죄가 돼갖고, 참 원세훈 씨는 굉장히 오래, 지금 뭐
본인도 건강이 다 망가졌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 중에 남재준 씨 이런 분들은 좀 석방이 되고 있는데 원세훈 씨는 아주 지금 치명적으로 그때 최종적으로 뭘 받았지? 징역 4년 자격정지를 받았죠. 2018년에 확정됐는데 또 이거 말고도 앞에 죄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김용판 씨는 권은희 씨랑 그렇게 싸우고 했는데 결국 이 양반은 지시했던 부분이 무죄가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민주당 세력이 공격을 했고요. 자기들이 2017년 5월 달에 선거에 이겨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국정원이 바로 이런 짓 한다고 이거 바꾸겠다고 국개발을 만들어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국정원 과거사 조사위원회 만들어서 적폐청산 타스크포스죠. 들어가서 국정원 서버 뒤지고 뭐 뒤지고 다 뒤지고 그렇게 해서 국정원이 사이버 외곽팀 30개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국정원이 자기들이 다 일일이 댓글 달 수 없으니까 용역을 주죠. 그런 사람들이 뭐 오늘의 유머에 올리고 뭐 북한에 댓글 단 거에 대해서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더 많이 글을 읽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국정원 개혁한다고 하면서 뭘 합니까? 국정원 국내 활동 금지시키고 국정원 대공수사 아파트는 경찰로 넘기고 국정원은 초토화시켜버렸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들이 어떻게 저 정보를 조작을 합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걸 보면은 저는 이번에 서서박, 정의용 이런 사람들은 문재인까지 포함해서 크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뭘로 처벌할지는 뭐 붙이기 나름이죠. 뭐 경제공동체 그래서 박근혜도 잡아놓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믿고 그리고 본인도 죽을 각오를 하고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우아하게 계시지 말고. 자, 이준석 날렸으니까 자, 내 오른팔 잘랐으면 우리도 비리 있는 건 친다. 그럼 너희도 목 자른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굴 쳐야 됩니까? 사실은 우선은 김정은을 쳐야죠. 김정은을 죽여야죠. 그런 강한 목표를 가지고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보 장난 쳐갖고 정치한 사람들 잡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살려는 사람들을 저렇게 죽이고 그런 연장선에서 그런 것에서 결국 우리 탈북 어민도 북한에 보내고 또 이거 말고 또 있었죠. 일본의 P1하고 우리 광개토 대항함 삼봉함이 출동해갖고 북한서 온 배를 잡아서 그것도 북한 돌려보냈죠. 그 사건도 상당히 수상한 사건들이에요. 왜 그랬느냐. 이게 북한하고 다 내통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 국기문란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거부한 겁니다. 방공포로를 석방하면서 이렇게 싸워온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버린 세력들.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려고 한 세력들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해수부 공무원 사건의 정보 삭제 오늘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